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희순입니다. 그동안 기업이 도입한 보안 솔루션의 목표는 언제나 거의 완벽한 보안이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100%의 보안을 담보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바뀌고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완벽한으로 말해졌던 보안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보안 취약점이 나타나면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멜로 시큐리티와 함께 클라우드와 재택근무를 100%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 시큐리티의 권혁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멜로 시큐리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권혁인입니다. 멜로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2014년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시부터 격리 솔루션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시장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에 관한 한 가장 높은 기술력과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의 보안을 100%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최근 기업들이 고민하는 최대의 보안 이슈 무엇일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마 클라우드, 그러니까 인프라 측면에서 2가지, 악성 코드 측면에서 2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레가시 네트워크에서 본지사 간에 뭔가 트래픽을 핸들링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혹시 재택근무 하시다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재택근무라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많이들 하시는데 재택근무 하게 되면 가장 쉽게 이제 본사 네트워크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VPN입니다. 근데 VPN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또 보안에 또 취약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악성 코드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악성 코드가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웹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메일, 아웃룩이라든가 아니면 지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의 보안 대응은 어떻게 해왔나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웹과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 형태의 제품을 놓고 방어를 하게 되죠. 웹일 경우에 웹 게이트웨이를 놓고 뭔가를 차단하게 되고, 이메일은 이메일 게이트웨이를 놓고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이라든가 오픈 파일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알려진 공격만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특히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뭔가 한번 감염이 되어보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지 않은 걸 탐지를 하자라고 했는데, 샌드박스에 대한 취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디텍션 장비이지 프리벤션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감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션트 제로라고 하는 최초 감염자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새로운 공격이 나왔을 때 다 처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은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가트너에서는 적응형 보안 아키텍처라는 보안 모델을 제시를 했고요. 사실 현재는 이거보다 좀 더 진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프로세스로 완벽하게 우리가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를 두고 순환 구조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프리벤션, 알려진 공격들은 미리 차단을 하고, 디텍션, 그 이후에 통과된 것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들은 또 탐지를 해내서 서로 또 쿼런틴 시키고 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순환 구조로 저희가 대응을 해왔죠. 네. 근데 사실 각각의 그 프로세스가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로 보완을 하자고 했던 거긴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진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정설이고요. 사실 이걸 좀 간단히 표현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은 하지만 네. 100%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되게 많이 안타깝고 지금 오늘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요즘 원격 근무를 하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 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클라우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할 때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갖다 놓고 쓰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던 또 기존에 또 이러한 장비들을 솔루션들을 회피해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솔루션들을 여전히 쓰더라는 것입니다. 파이어월, 프락시, 샌드박스, DLP 이런 것들을 여전히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라미스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취약점은 여전히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클라우드 보안에 관해서 멜로 시큐리티가 제안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멘더 시큐리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리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격리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격리라고 하게 되면 뭐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 이분들을 외부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그렇죠. 이걸 이제 격리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멘더 시큐리티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사용자가 뭔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악성 파일이 내부 사용자한테 전달되지 않게끔 단절시키자라고 네.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격리라고 하는 것은 가트너에서는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용어를 써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올 때 그냥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가 중간에 서로게이트를 하나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서로게이트는 참고로 대리인이라는 뜻이고요. 대리인을 두고 가져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리인한테 요청을 하면 대리인이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가져와서 다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받았었는데 누군가 중간에 대리인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컨텐츠를 전달을 할 때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성 코드가 전달을 될 수 있는 용기, 그릇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네. 실제로 나머지 안전하다고 100% 안전한 것들만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부 사용자는 외부와 격리된 것처럼 네. 그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컨텐츠를 가져올 때 주로 이제 웹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 솔루션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격리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격리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패턴 기반의 사이버 보안 탐지 체계와는 차원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과거에는 알려진 패턴 기반으로 우리가 allow 혹은 블락의 정책, 즉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80점 이상만 우리가 차단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79점은 항상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79점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미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점수를 낮추자라고 하니 70.6점으로 낮추자라고 하니 오탐이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피로가 쌓이고 보안 담당자는 계속 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격리는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틀리고요. 모든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allow 블락이 아니라 제거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격리 보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멜로 시큐리티의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크게 5가지 저희 특징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멜로 시큐리티의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 네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클라우드 용도이다 보니 저희 일래스틱 클라우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용자가 많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동시에 저희한테 보내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클라우드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업 클라우드 센터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99.999%의 가용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격리 기술을 이용해서 100% 악성 코드 다운로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대 은행 중에 7개, 그리고 심지어 가트너도 저희를 비저너리 매직 쿼드런트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유망하게 이렇게 한국에 런칭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많은 기반을 닦아 놓으셨는데요. 그럼 멜로 시큐리티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큰 구름으로 3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하단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상단에 아까 제가 대리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 중간에서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인터셉트해서 컨텐츠를 가져오려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사실 프락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프락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프락시 위에 또 그 인터넷 서버에서 받은 컨텐츠를 격리시키는 아이솔레이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메일과 웹 컨텐츠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상단에 DLP라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보다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멜로 시큐리티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100% 보안이에요. 100% 보안 강조하셨는데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네.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를 사실 보안 엔지니어가 100%를 함부로 언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되게 이게 위험한 발언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믿기가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본 결과 100%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이제 확실히 드셨어요? 네, 확실히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리라는 게 진짜 물리적 격리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악성 코드가 실제로 다운로드 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100%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 격리되어 있으라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격리가 정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멜로 시큐리티가 그래서 아주 최근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100% 방어가 안 되면은 보상을 해주시겠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솔루션, 웹과 이메일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걸로 향후에 확인이 되면 저희랑 계약이 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1년치 계약. 그거에 대한 전 금액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사실 엔지니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금액은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저희가 자신감 있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자신감을 표현하는 마케팅인 네,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웹 격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재 웹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사실 여기 하단에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컨텐츠를 가져오고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 그리고 실행을 시키고
실행된 결과를 렌더링 엔진을 통해서 브라우저 화면에 실제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는 실행이 이 브라우저의 어떤 취약점, 그다음에 OS의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 악성 컨텐츠들이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감염자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 한 명이 감염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맨노 시큐리티의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브라우저에서 행하던 외부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단계, 그리고 실행하는 단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서로 게이트, 네. 또는 리모트 브라우저, 여기서 모든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표시되는 렌더링 정보만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 인터넷에 있는 소스 코드는 특히 악성 소스 코드는 내부 사용자로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과 사용자는 별도의 또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싱크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웹 격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크게 이제 웹 격리랑 이메일 격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웹 격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뭔가 이제 브라우저를 열고 내가 이제 그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브라우저를 열면 저희 그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가 이제 그 격리 시스템에 있는 격리 브라우저, 아까 말씀드린 리모트 브라우저가 하나가 똑같이 사용자 브라우저마다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똑같이 일어나면서 실제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오고 실제 악성 실행 스크립트가 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바스크립트, 네. 플래시와 같은 실행 가능한 스크립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중에 이미지라든가 폰트라든가 악성 코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새로 다 작성을 해서 내부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닫으면 당연히 그 리모트 브라우저도 닫히게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리모트 브라우저를 이해하실 때 가벼운 가상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도 같이 없어지고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메일 격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메일은 외부에서 이메일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부에 가지고 계신 스팸 차단 솔루션을 먼저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맨노 솔루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거치게 될 때 저희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을 리라이팅을 하게 되고요. 그 주소를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은 HTML로 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이제 해당 이메일을 받아서 URL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으로, 인터넷에 있는 격리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그 컨텐츠가 보여지거나 혹은 다시 재차 인터넷에 가서 그 컨텐츠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메일 설명하시면서 첨부 파일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문서 파일의 격리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문서는 당연히 저희가 격리를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해커들 입장에서는 그 빅팀이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 그렇죠. 사회적 이슈를 이용한 것들, 최근에 코로나 이슈를 이용한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누군가 연구소에서 코로나 관련 백신을 만들었다. 네, 맞아요. 문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마치 그거인 양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감염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오피스 관련 문서들, 저희가 대부분의 오피스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 형태들 다 지원하고요. 격리 솔루션에서 안전하게 해당 내용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맨노 시큐리티의 격리 기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 데모를 통해서 작동하는 걸 좀 더 손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선은 접속해 있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렇게 웹서핑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저희 웹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다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들어갈 때 저희 격리 솔루션을 앞에서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주소를 제가 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게 원본이랑 거의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뭐 이것도 전과 거의 유사하죠. 네, 다음 사이트랑 네.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차이를 전혀 아실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받았을 때 악성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모든 게 격리된 그런 악성 컨텐츠를 격리시킨 뒤에 정상인 것만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원본 소스의 소스는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엄청 기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원본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원본에 보시면 아주 많은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격리 솔루션을 거치게 되면 지금 한 39라인, 37라인의 스태틱 컨텐츠 라인이 있고요. 39번째 자바스크립트 라인 하나, 요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심플하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모든 것이 실행이 되고 나머지 보여지는 부분만 렌더링이 돼서 사용자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자바스크립트나 플래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배제가 되고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페이지 소스를 봐야만 이게 격리가 됐구나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격리가 되면 작게 안내창을 띄워줍니다. 아, 지금 깜빡깜빡하고 네네네. 지나간 거 그게 네네, 표시해 준 맞습니다. 거네요. 네. 이거를 봐야만 격리가 됐구나 느낄 정도로 상당히 기존과 차이가 거의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미리 좀 예행 연습하느라 이게 보이는 건데요. 네. 웹에서 검색한 후에 네. 문서를 다운로드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 타입 PPT라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보고서라는 게 바로 네. 보이더라고요.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저런 곳에 악성 코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함부로 솔직히 다운로드 받으면 안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보안을 모르면 사실 다운로드 받겠지만 네. 알면 사실 쉽게 다운로드 받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네. 당장 그 리포트를 써야 되면 또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파일에 대한 프리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브라우저 상에서 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프리뷰인데 HTML5로 변환이 돼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자체로 웹페이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다 가능하시고요. 아, 카피 앤 페이스트 다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또 문서 다운로드의 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렌더링된 그 정보 외에 실제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실 텐데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렌더링된 이 HTML5로 변환된 이 파일을 그대로 PDF로 만들어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원본 파일을 네.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원본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저희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 옵션상에 이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저희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악성 파일에 대한 파일 해시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조를 해보고 혹은 백신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를 한번 거치게 해보고 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더라도 네. 원본 파일 다운로드는 별로 네. 권장하지 않으신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메일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아이솔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은 이메일 본문에 있는 URL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HR 팀에서 이제 공지사항이 왔는데 패스워드를 특정 기한까지 빨리 변경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HR 쪽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어떤 이력서 네. 이런 걸 요즘 빨리 공격 리뷰를- 수법이 다 들어있는데요. 네. 이력서를 보고 빨리 의견을 주셔야 되는 피드백을 상황이네요. 달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력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첨부 파일로 네. 이렇게 3단 콤보 세트가 온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URL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링크가 저희 격리 플랫폼을 통해서 해당 컨텐츠를 아까 웹 격리처럼 동일하게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피싱 어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일 방법이죠. 텐데요. 네. 여기 상단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이 URL, 이 도메인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로우 리스크, 미디움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구분을 해서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블록 페이지를 저희가 대신 보내줄 수도 있고요. 네. 미디움 리스크일 경우에는 이렇게 ID 패스워드를 넣을 때 네. 저희가 리드 온리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로우 리스크는 경고창만 띄워주고 그대로 ID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력서를 클릭을 하면 아까 파일 아이솔레이션이랑 동일하게 네.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이제 HTML 형태로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페이지 자체는 HTML5로 변환이 돼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 이력서를 통해서 해당 조직을 공격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네네, 많이 맞습니다. 알려진 방법인데도 되게 고전적인 수법인데도 네. 여전히 잘 통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네, 되게 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첨부 파일을 말씀을 드릴 때 첨부 파일이 HTML로 랩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랩핑이 될 때 여기 보시면 제가 다운로드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HTML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HTML 안에 실제로 이 파일을 열 때 저희 또 격리 플랫폼을 거치도록 업로드돼서 격리 플랫폼에서 보여지도록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뷰, 다큐멘트 하시면 이렇게 그대로 보실 수가 보여지는 있고 형태네요. 또 지금 이 형태는 프리비 형태가 되겠죠. HTML5를 이용해서 프리비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 뭐 매크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동작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웹 격리하고 또 이메일 격리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기업들 또 요즘 랜섬웨어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랜섬웨어 공격이 여전히 활발한데요. 랜섬웨어를 대처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사실 랜섬웨어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 맨로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 시연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캡처를 좀 떠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파일 브라우저에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맨노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죠? 현재는, 네, 맞습니다. 네, 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확장자가 다 인크립트로 다 변환이 됐고요. 랜섬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러시아에 어디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게 딱 나타나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큰일 났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이걸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죠. 돈을 네네. 줘야 하잖아요. 네. 근데 해커에게 돈을 주는 건 네. 그렇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 맨노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이 되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소창에 safemennosecurity.com이라는 주소를 쳐서 네. 저희 플랫폼을 거쳐서 접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확장자를 보시면 다시 원상복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맨노를 통해서 들어가는 작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한번 저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군요. 최초에 한 번은 네.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었고요. 그랬을 때 페이지는 그대로 뜨죠. 네, 네. 랜섬웨어가 있는 페이지. 네, 예, 그대로 같고요. 뜨는데 실제로 변하지 않네요. 네, 파일은 암호화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랜섬 노트도 아까 그 빨간 창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리플레이를 좀 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갔네요. 네. 네, 예, 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랜섬웨어도 되게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걸린 후에 백업을 다시 올리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네. 이렇게 그 맨노 시큐리티의 격리 솔루션 계속 말씀하시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주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제가 데모로 하고 이동을 하려니까 네, 이해 좀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네이티브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는 클라우드 용도로 저희 제품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용성,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전 세계에 저희 클라우드에 관련된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출장자가 뭐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팝을 연결해서 가장 최적의 서비스, 가장 빠른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시면 ISP랑 저희 그 팝이 연결될 때 20ms 언더로 그 스피드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팝이 유지되는 그 가용성을 보게 되면 5년 평균 99.999, 그러니까 5개의 네. 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아주 릴라이블하게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토 스케일업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트래픽이 트래픽이 한 번에 몰리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용량의 트래픽을 다 처리할 수 있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맨노를 통해서 처리되는 사이버 위협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최근 저희가 이거는 근래의 자료는 아닙니다.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 정도의 자료인데요. 저희가 30일간 봤는데 1억 2천만 건 이상의 웹사이트 격리 처리 건수를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격리는 5천만 건 이상,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300만 건 이상의 파일을 격리를 처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악성 코드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악성 코드 어떤 침해 건수를 저희가 예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 고객들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 그 고객 중에 6개월 동안 그 10만 유저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회사고요. 그동안에 많은 보안 장비, 그리고 특히 24시간 7일의 어떤 SOC를 이미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 걸 운영하면 이런 것들이 건수가 적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 이메일 링크 클릭 수가 1000건이 넘었고요. 내부의 직원들이 여전히 아주 보안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악성 웹사이트 접근 건수도 8,541건. 그 다음에 기존에 사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 보안 솔루션이 이 사이트는 안전해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로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특히 프락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이트에서 감염의 어떤 시도가 있었던 게 30%가 확인이 꽤 됐죠. 높으네요. 30%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특정 사이트를 우리가 뭐 믿겠다라고 네. 하는 건 사실 좀 거기도 제로 트러스트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맨로의 격리 기술로 막을 수 있는 위협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네. 격리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웹과 이메일을 통한 다양한 공격들을 방어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뭐 이메일 같은 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피싱 이메일, 자격증명 탈취라든가 이런 공격들을 100% 저희가 방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웹을 통해서는 악성 코드 감염, 애드웨어, 랜섬웨어 그런 것들을 100% 저희가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죠. 주요 레퍼런스 좀 네. 알려주시죠. 저희가 항상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기업이 저희 걸 도입을 했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형 아주 큰 규모의 금융 사이트들, 네. 금융 회사들이 저희 걸 이미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 아래 보시면 방산업체, 네. 그다음에 국방 관련 조직 이런 쪽에서도 저희 걸 쓰십니다. 네, 미국 국방부 마크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조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네.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가 필요한 곳들에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화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재택에 계실 수도 있는데요. 원격 재택근무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 VPN을 아마 가장 쉽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VPN을 사용하게 되면 본사로 모든 트래픽이 가서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VPN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갑자기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면 정상 서비스를 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재택을 많이 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VPN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VPN 기능 중에 스플리트 터널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가야 되는 트래픽만 VPN에 싣고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으로 흘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용자는 온전히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저희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방어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업무는 업무대로 VPN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택근무자를 위해서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달간 무료로. 코로나19 네. 그 대응을 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이 보실 겁니다. korea@menlowsecurity.com 여기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설치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쓰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저희가 ID 패스워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간단한 매뉴얼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네. 보시고 금방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SLA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SLA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서비스 가용성 측면에서 99.9%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웹 혹은 이메일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의 1년에 최고 1년 계약된 1년 금액 그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안회사가 페널티를 지급하거나 저렇게 배상을 지원한다는 SLA를 내놓은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격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격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100% 악성 코드 다운로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100%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데모도 있으니까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무료로 3개월 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실제로
저희가 바른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좀 직접 보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맨로 시큐리티와 함께 클라우드와 재택근무 보안까지 책임지는 격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에 지금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 주신 분들께 오늘 좋은 상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시큐어하게 컨텐츠를 전송할 때 데이터 오염을 막기 위해 DMZ의 개념을 이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솔루션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는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DMZ라는 게 사실 뭐 방화벽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그냥 언트러스트 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이 인터넷에 있고 사용자는 저희 인터넷에 있는 저희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뭔가를 다운로드하게 되는데요. 사실 DMZ의 개념은 조금 뭐 같이 매칭시키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인터넷에 있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 물론 저희 전용 프로토콜을 해서 암호화해서 저희가 받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환경에서 웹, 이메일 네트워크 공격에 대비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환경 구축이 가능한가요? 이런 곳들이 저희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 공공기관 이런 곳에 많은 저런 그 망분리 환경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리적 망분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리적 망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 망분리인 경우에는 저희랑 비슷한 개념으로 VDI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좀 배치되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물리적 망분리일 경우에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방어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망분리라고 하게 되면 외부망에서 받아진 파일들은 내부로 절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100% 보증 엄청나네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네. 슬라이드를 한 장을 스킵을 좀 뺀 게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엔지니어적인 좀 내용을 좀 많이 드리려고 뺐는데 사실 저희 솔루션이 나와서 도입된 이래로 침해 사고가 적어도 저희 고객한테서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침해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사고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건방진 캠페인인데요. 되게 재미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중간에서 렌더링하게 되면 속도 저하가 있을 텐데 속도 이슈는 없나요? 아까 데모하실 때는 저는 못 느꼈는데 어느 정도 있나요? 속도 저하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거의 뭐 똑같다라고 느끼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속도를 가속화하는 이런 기술을 쓰거나 이런 건 없나요? 가속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때 저희는 DOM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미러링을 해서 전송을 합니다. 오히려 저희 플랫폼에서 저희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컨텐츠의 사이즈는 훨씬 더 약간 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사이즈보다 작아지는군요. 네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볼 때 샌드박스나 VDI 구조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용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부담 요인이 될 텐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용성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클라우드, 오토 스케일업 기능이 지원되는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또 한 가지가 비밀 유지. 네. 비밀 유지는 항상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언제나 상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관련된 별도로 그 체계가 있고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 유지 맞게 항상 점검이 되고 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나 이메일을 프록시에서 재작성 형태로 보여준다는데 개인정보가 있다면 보안 문제는 없나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고 뭔가를 필터링 해내고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네. 아이솔레이션만 보게 되면 그런 기능은 아닌데 저희가 서드파티 형태로 이제는 이제 빌트인이 됐네요. 빌트인 새로운 버전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빌트인이 나와서 그 빌트인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DLP가 이제는 빌트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옵션으로 물론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추가되는 기능이 되는 건가요? 네, 비용도 없을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DLP 기능을 별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의 보안 문제도 사라진다. 네, 맞습니다. 격리된 원격에서 파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엔드 유저가 로컬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할 때 그 파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파일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옵션으로 원본 오리지널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저희 시스템에 있는 그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최대한 점검은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이미 백신이라 이런 것들은 알려진 패턴 기반의 뭔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거라서 저희가 100%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어쨌든 사용자가 맨노에서는 저건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네, 사용자는 그래도 굳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맨노는 현존하는 보안 기술을 갖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하면 받지 않으시는 게 저희가 프리뷰를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그 내용 안에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포맷 형태까지 필요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PPT 파일 자체로 필요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사별로 고유의 방화벽이나 프락시에서 차단 관리하는 보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정책을 구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키텍처를 보시면 인터셉트를 하기 위한 사용자 세션을 인터셉트 하기 위한 저희가 프락시 기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락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그 하나의 포트가 있거든요. 서비스 포트가 있는데 그것만 이제 허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맨노 시큐리티의 경우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국내 클라우드 리전도 개설되어 있나요? 이것도 궁금한 내용입니다. 네, 국내 클라우드가 있고요. 사실 특정 리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다 쓰면 서비스 품질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저희는 국내에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환경에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도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환경들이 좀 다른 데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표준 웹 환경을 쓰는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별다른 변경 없이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자체 그 기업에 맞게 변형이 돼서 웹 플랫폼이 사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된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된다면 웹사이트에 따라 웹브라우저 설정이 변경돼야 한다거나 확장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격리된 웹브라우저에서도 설정 변경이나 플러그인 등 설치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상당히 많이 아시는 같은데요. 저희가 격리 웹 리모트 브라우저, 격리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와 동일한 이제 그 사용자 행위를 싱크를 해서 뭔가 하게 되죠.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세션을 닫아버리면 그 원격 브라우저도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여전히 내부에 ActiveX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근데 격리 리모트 브라우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랬을 때는 저희가 ActiveX를 쓰는 다행스럽게도 네. 저희가 ActiveX를 지원하진 않지만 ActiveX가 점차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꽤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미. 네. 그걸 대안할 수 있는 뭐 2차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노 시큐리티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자별인가요? 트래픽 양에 따라 다른가요? 네, 사용자별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유저 수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트래픽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트래픽 양에는 상관없이 사용자당 과금 형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인 경우 스팸용 파일인지 판단은 어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실행 파일 스팸,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 스팸, 그러니까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단하거나 하는 거를 더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뭐 프린터 설치용 네, 실행 네, 파일 네, 이런 게 그런 있을 거,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일 경우에는 따로 뭐 예외 정책을 두든 해서 다운로드를 그걸 예외 정책을 또 할 수 네. 있는 거군요. 물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저희 기본 정책은 차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아이의 경우 EMPS와 유사한 파이어아이의 EMPS와 유사 기능으로 보이는데 해당 제품 대비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가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네. 이렇게 하기에는 네, 네. 좀 부적절할 수도 있네요. 네. 그럴 텐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그 멜로 시큐리티에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여기 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MPS의 기본은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샌드박스를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샌드박스 자체는 신기술이라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 코드 다운로드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 명제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저희가 나은 성능과 효과를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콘텐츠 무해화, CDR이라고 하죠. 이거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국내에서 이제 연동 적용한 사례는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뭐냐면 CDR 솔루션은 문서 관련해서 무해화를 하는 겁니다. 네. 구성 무해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보셨겠지만 웹 서핑, 웹 페이지에 대해서 무해를 하게 되고 실제로 파일에 대해서는 무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HTML5로 별도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영역이 좀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이 CDR 솔루션하고 연동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를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 원본 파일을 CDR을 거쳐서 무해화시킨 다음에 그걸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오셨어요. 랜섬웨어에 현재까지 2번이 걸려보았습니다. 걸리면 청천벽력인데요. 현재 제가 하는 최선은 기존의 2단계 백업을 5단계 백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아까 랜섬웨어 관련해서 데모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성 코드를 기존 보안 탐지책에서는 100% 방어할 수 없다라고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백업 솔루션만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네, 라고 해서 해답이라고 그동안 얘기하죠. 네. 접근을 해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믿을 만한 솔루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좀 틀리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그러니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여러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제 발표 내용을 또 들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뭐 100%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직접적으로 느끼시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POC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99%를 넘어 100%를 보장하는 멜로 시큐리티의 격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